SK 하이닉스 주가 지난 1년 내내 주구장창 내려옵니다. 최근에는 좀 반등하나 했더니 다시 이내 내려오는데요. 왜 이렇게 주가 내려오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SK 하이닉스 주가에 아주 크게 영향을 줄까요?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수요 공급인데요. 매출의 95%가 메모리 반도체예요. 따라서 주가는 곧 메모리 시장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 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응하는 공급 업체들의 움직임도 함께 좀 봐야 합니다. 앞으로 이 메모리 시장 어떻게 될지 전망해 보고요. 그리고 공급 업체들의 동향까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주가 방향 진단해 보고요. 두 번째, 주가 수준 평가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내려왔잖아요. 이제 정말 바닥인가 아니면 더 내려가야 되나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방향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첫 번째 메모리 수요 공급입니다. 먼저 이 하이닉스의 사업 구조를 보면요. D램, 낸드 그리고 기타 부분 이렇게 세 가지의 사업 부문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SK 하이닉스는 D램을 아주 주력으로 팔고 있는 D램 업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텔의 낸드 사업을 인수했죠. 그래서 이제는 낸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D램과 낸드 다 메모리 반도체고, 그래서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기타 부분이 약간 있는데요. 아주 미미하네요. 그런데요. 지난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아주 쇼크 수준입니다. 그래서 또 주가가 아주 내리막이죠.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시장에서는 그래도 한 2조는 될 거야. 그런데 이 2조가 또 눈높이를 한참 낮춘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낮은 1조 6천억 원, 작년 동기 대비 무려 60%나 내려간 실적을 보여줬고요. 시장의 우려보다 더욱 심각한 현실을 숫자로 보여주게 됐습니다. 자, 시장의 눈높이는요, 이미 충분히 낮췄어요. 그런데 그 눈높이보다 더더욱 낮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에 아주 큰 충격을 줬고요. 그래서 주가는 더욱 하락하게 됐죠. 그래서 앞으로 메모리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시장 전망이 중요해 보이고요. 이 시장에 대응하는 공급 업체들의 움직임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주력 제품 D램 먼저 볼까요? 이 D램의 시장 전망 좀 보겠습니다. 왼편의 그림이 이 세계 메모리 시장 중에서 D램 시장인데요. 2021년에 정점을 그리죠. 그리고 이내 계속 내리막입니다. 이 팬데믹 이후에 PC와 스마트폰의 수요가 급감하면서 이 D램 수요도 아주 급감하게 되는데요. 이 공급업체의 재고도 아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1년에 6억 기가바이트 수준이던 재고가 2022년에는 40억 기가바이트로 아주 급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2024년에 이 하락이 좀 둔화되고, 그리고 2025년에야 비로소 좀 회복될 것이다. 시장에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는요, 지난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2023년 설비 투자 50% 축소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아주 과감한 축소인데요. 공급 축소로 수요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시장이 우려되기 때문에 공급을 줄이는 측면도 있지만 공급을 줄여서 시장을 자극해 보겠다, 이런 의도도 있는 건데요. 또 가격도 방어를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계속해서 투자한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계속 지속적인 투자로 나도 피를 흘리겠지만 이 경쟁자들을 더욱 피를 흘리게 해서 시장에서 아예 아웃시키겠다. 시장 1위, D램 시장 1위인 그 지위를 아주 이번 기회에 공고하게 하겠다라는 게 삼성전자의 전략입니다. 아주 우려되죠. 다른 업체들 그렇지 않아도 그 수요가 급감하면서 매우 힘든 시기가 예상되는데 삼성전자의 이런 공격적인 행보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시기가 우려됩니다. 자, 다음은 낸드 플래시 메모리 시장 좀 보겠습니다. D램 시장에 더해서 왼쪽 그림에 나타나 있죠. 보시면 D램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나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수요가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평가되는데요. 이 인공지능, 메타버스, 빅데이터 이런 시장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당장은 이 경기 침체 때문에 위기이겠으나 일시적인 위기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데이터 센터는 그래서 수요가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D램보다는 낸드가 좀 사정이 낮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인수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위기지만 장기적으로는 기회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본격적으로 실적이 연결되는 2022년 경기 침체가 시작됐습니다. 인수하자마자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이런 불운한 상황인데요. 데이터 센터 수요는 앞으로 계속 일시적으로는 좀 흔들리겠지만 견조할 것이다 라고 전망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기회다라고 평가하는 이유인데요. 앞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약 20%는 될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이 데이터 센터로 인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수요 견조할 것이다 평가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1, 2년 동안의 이 어려운 시기만 이 방어적으로 잘 견뎌만 낸다면요, 이후로 이 D램 사업 위주였던 SK 하이닉스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자, 다음은 SK 하이닉스의 기타 부분인데요. SK 하이닉스 시스템 IC 그리고 키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다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 파운드리 비즈니스가 뭐냐? 위탁 생산 사업입니다. 반도체는요, 설계와 위탁 생산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산업으로 또 명확하게 잘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 설계만 전문을 하는 팹리스 업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퀄컴, 애플 등이 있죠. 그리고 이 설계를 받아서 위탁 생산만 해주는 업체들이 또 있습니다. 1등 업체, 대만의 TSMC가 있고요. 2등 업체, 1등하고 차이가 크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있죠. 삼성전자는 물론 위탁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 함께 하고 있는 종합 반도체 회사고요. 자, 이게 파운드리 비즈니스인데요.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나 키 파운드리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하죠. 총 올해 46조의 매출이 예상되는데요. 그 중에 2조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 역시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SK 하이닉스가 언제쯤 주가가 반등할 것인가 예상을 해보면요. 앞서서 삼성전자가 같이 피 흘리자, 나도 피 흘리겠지만 너 더 피 흘리게 할 거야,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시장을 이기는 공급자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결국은 투자 공급 축소에 동참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요. 그 시기는 내년 상반기 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이 투자 공급 축소에 동참하는 그 시기에 주가는 달릴 것 같습니다. 이 시기 잘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두 번째, 현재 주가 수준에 대한 평가입니다. 현재 주가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PBR, 이 밸류에이션 지표를 사용해 보기로 하는데요. 이 PBR 밸류에이션 지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면, 항상 이런 밸류에이션 지표들은 분수로 정의가 돼요. 내가 보고 싶은 게 분자에 있고요. 그냥 보지 않고 대비해서 봅니다. 그 대비되는 게 분모에 있습니다. 시가총액, 즉 주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순자산 대비해서 보겠다라는 게 PBR입니다. 순자산이 2배야? 그러면 시가총액, 즉 주가도 2배가 당연해. 그게 결국 같은 주가 수준이야. 이런 의미죠. PBR 추이를 보면 SK 하이닉스가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이 PBR 밸류에이션 추이를 보면 뭔가 좀 물결이 보이시나요? 보조선도 좀 그려서 볼까요? 이 SK 하이닉스의 주가는요, 메모리 반도체 업황과 거의 그대로 일치합니다. 그냥 주가만 보면 좀 주가가 들쭉날쭉하죠. 순자산 대비해서 그 주가 수준을 보면 이렇게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곧 세계 경기와도 일치합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는요, 세계 경기에 아주 그대로 연결되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 업종이기 때문이죠. 자, 업황이 그대로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업황은 또 실적에 영향을 주고, 이 실적은 자산에 또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자산 대비 시가총액 보는 PBR 밸류에이션이 그래서 의미가 있죠. 자, 역대 최저 수준의 PBR 밸류에이션 수준에 와 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주가 하방 경직성은 그래서 갖추고 있는 구간이라고 평가가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또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업황 우려 대부분 반영했다라고 평가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주가 어떻게 될까? 이게 중요하죠. 밸류에이션 그래프를 그려보니 역대 최저 수준이다. 즉, 주가가 바닥 수준이다 라고 해서 수급이 붙어주진 않습니다. 수급이 붙어주려면 뭔가 이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이벤트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축소에 동참할 때 그때가 주가의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수급이 받쳐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밸류에이션 해보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까지 설정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PBR 밸류에이션 지표 사용했죠. 그대로 적용해 보기로 하고요. 자, PBR은 순자산분의 시가총액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순자산의 PBR 밸류에이션 지표 곱하면, 그러면 목표하는 시가총액 나오죠. 2023년 순자산 66조 3천억 원 전망되고요. 그리고 과거 3년간의 PBR 평균 1.47입니다. 이 과거 3년 평균 PBR을 적용한다라는 의미는 과거 3년 동안의 평균적인 주가 수준을 목표 주가로 하겠다,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도출된 목표 시가총액 97조 6천억 원이 도출되고요. 이 목표 시가총액을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 주가 나오죠. 그래서 목표 주가는요, 13만 4천 원 도출됩니다. 현재 8만 원 선인 주가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그만큼 각종 우려가 모두 반영돼서 주가가 주구장창 내려갔다, 바닥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자, 앞으로 주가 삼성전자의 움직임 잘 봐야 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종목 분석해봤습니다. 도움이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할게요.